자, 포토그래퍼들은 어떤 카메라를 쓸까요? 아마 쓰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실 어떤 브랜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손에 맞고 편안한 카메라를 쓰면 됩니다. 저는 사실 소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캐논을 쓰고 있다가 소니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때 제가 캐논을 쓰고 있는데 저보다 되게 잘 나가고 사진도 좋은 스튜디오가 소니 카메라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소니 카메라 쓰면 저렇게 사진이 나오겠지? 하고 바꿨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는 카메라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소니를 바꿔도 비슷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쓰다 보니까는 캐논이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캐논이랑 색감 이슈는 아닙니다. 뭐 색감이나 기본적으로 브랜드마다 색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에 다 로우로 찍고 색감 같은 경우에도 다 요즘에 보정 기술들이 다 좋아지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색감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한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를 지금 현재 4대 정도를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잡다한 카메라도 많은데 일단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거는 A7R4 네. 요 이제 소니에서 나온 이 메인 카메라 요거를 쓰고 있고 A7M3 요 카메라 쓰고 있고 ZV M1 네 똑딱이죠. 소니 똑딱이 쓰고 있고 그다음 현재 요거 찍고 있는 지금 A7C2 요거를 4대를 쓰고 있습니다. 셋 다 좋아요. 셋 다 간단하게 한 줄 리뷰 말씀드리면 A7R4는 화소가 좋아요. 6100만 화소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긴축이 9000 픽셀이 넘어요. 이미지를 활용할 때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3는 제가 산지 꽤 오래된 바디인데요. 요거 처음 샀을 때 굉장히 좋다 막 전천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짜로 전천후로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브 카메라예요. 그 서브 카메라를 저희가 매번 두는 이유는 뭐냐면 메인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현장에서 만약에 메인 카메라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촬영이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브 카메라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쓰려고. 그래서 이 메인 카메라 한 대만 갖고 있으면 그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똑딱이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한번 사봤어요. 왜냐면은 카메라를 매일 큰 것들을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바깥에 잘 안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작고 가벼운 거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렌즈도 교환할 필요 없고 그리고 줌도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영상이 메인이기 때문에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도 촬영하는데 좋다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 찍고 있는 H7C2 요거는 이제 처음에 영상용으로 나온 카메라인데 일단 작고 가벼워요. 그러면서도 풀프레임이다. 또 요즘에 이제 최신 기술들이 또 들어가 있는 카메라입니다. 대신에 단점은 하나 있어요. 메모리 카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단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단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히 각각 자기의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제가 열심히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니 카메라들의 장점과 단점 3가지씩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뷰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는 실사용자이자 현업 포토그래퍼로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쓰기 편해요. 가볍고 작습니다. 대충 쓰다 던져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가전제품 같습니다. 카메라 같지 않고. 이제 저희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만약 카메라가 그냥 막 써도 되는 카메라다 이러면은 그거보다 더 좋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는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소니 카메라들이 다 모양과 형태와 방식과 매뉴얼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카메라들을 사도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SNS에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막 소니 카메라는 바꿔도 마누라가 모른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다 모양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들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소니 카메라를 쓰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스튜디오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테더링 촬영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바로바로 그 촬영 결과물이 컴퓨터에 보여서 클라이언트들이나 아니면은 저랑 여러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촬영을 테더링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 테더링 촬영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건 라이트룸이나 캡처원 같은 프로그램들을 써서 하죠. 이게 유료이기도 하고 또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사실 속도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엣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니 자체적인 테더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깔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가볍고 간단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빨라요. 찍으면 사실 바로바로 뜨고요. 만약에 그냥 프리뷰만 하겠다, 확대해서 안 보고 형태만 보겠다라고 하면 무선으로 해도 그 정도 속도가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테더링 프로그램 때문에 소니를 계속 쓰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캐논 자체적인 테더링 프로그램을 써봤는데 별로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개선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대망의 단점입니다. 대망의 단점은 첫 번째는 이 메모리가 오류가 나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여러 컷을 막 찍다가 보면은 메모리가 뻥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브랜드들보다 소니가 유독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보통 이제 웨딩을 찍거나 스냅을 찍거나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사실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제품, 음식 뭐 이런 광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는 하루에 찍어야 되는 A컷이 많아봤자 10컷 정도밖에 안 돼요. 물리적으로 찍는 컷 수가 작죠. 근데 이제 웨딩이나 스냅이나 바깥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정말 많이 찍어요. 수천 장을 찍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오류가 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오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찍다가 메모리를 빼서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빼서 다시 끼우면 이미지 DB 오류라고 창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에서 이미지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DB 복원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주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 이 버튼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소니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내가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냐,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PC에서 이미지를 복사를 뜨거나 아니면 잘라내기를 잘못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미지에 찌꺼기들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오류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복사하고 이미지를 아예 깔끔하게 삭제하고 다시 끼우면은 좀 그런 일들이 줄어드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오류를 안 만들면 되잖아. 그죠? 자, 두 번째는 끌 때 한 번에 안 꺼져요. 제가 이거를 ON에서 오프 버튼으로 딱 누르면 0.5초 이후에 딸깍 하면서 꺼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좀 불안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딱 끄고 나서 바로 메모리를 빼거나 배터리를 뺐을 때에 혹시나 오류가 나거나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지만 이게 소니의 문제인지 아니면 미러리스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캐논이나 니콘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니만의 문제고, 아마 다른 브랜드들도 미러리스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미러리스만의 문제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만약 다른 브랜드를 쓰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어떤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못생겼어요. 바디가 너무 못생겼어요. 카메라도 좀 못생겼어요. 이건 되게 주관적인 관점일 수 있는데 그렇게 못생기다 보니까 카메라를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첫 번째로 장점이라고 언급한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데, 이게 가전제품 같다고 했잖아요. 막 써도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한 그 매력이 있단 말이죠. 뭔가 클래식하게 탁 들고 가서 탁 찰칵 찍고 가지고 다니는 그 멋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내 돈을 벌어주기 위한 하나의 밥통 같은 거야.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못생긴 거, 이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뭘 쓰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기 성향에 따라서 쓰면 돼요. 니콘 좋아하시는 분은 니콘 쓰고, 캐논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논 쓰고. 중요한 건 뭐냐? 카메라 문제가 아니에요.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건 렌즈고요. 렌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조명입니다. 조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모든 결과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명을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고 예산에 맞는 카메라 사용하시면서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 즐겁게 돈 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렌즈를 쓰는지, 이 현업 포토그래퍼들은 어떤 렌즈를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